안녕하세요. 오늘 중소기업과 외국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한번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 시간에 마케팅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엔 조금 더 실질적일 거예요. 전문적인 거 전혀 없음. 그래갖고 집중해갖고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만 목매지 말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기업에만 목매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제가 딱 단언컨대 저는 여러분 마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은 오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취업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지컬 웨이입니다라고 절대 설명할 수 없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정답은 없어요. 커리어에 공부에도 왕도가 없듯이 절대 인간사 정답은 없어요. 저는 다만 옆에서 보셨던 베어 그릴스 같이 여러분 도마뱀을 씹어 먹어보니 짭니다,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마뱀을 먹어봤어야 알지. 이렇게 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한두 명의 멘토의 말만 맹신하고 나를 투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고 나는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 얘기를 종합해 갖고 나의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법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트렌드를 먼저 좀 설명 드릴게요. 특히 외국계, 우리 외국계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외국계는 대부분 1차적으로 경력 위주의 채용이 많습니다. 우리 유병재 씨가 얘기했듯이 모두 경력만 뽑으면 나는 경력 도대체 어디서 쌌니 하는데, 경력 위주로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계약직과 수습기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큰 회사의 그 나라 법인이에요. 그래서 인원을 항상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줄 필요 없어요. 왜 같은 일 하니? 너는 네 일만 해. 그럼 얘는 이 일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일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이제 자리가 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뽑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얘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장 와서 그 다음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신입을 뽑을까요? 경력을 뽑을까요? 경력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일을 해봤던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중요하게 계속되는 이제 우리 글로벌 경제 여파로 인해 갖고 계속 코스트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에 사실 그 마술을 많이 둡니다. 일하고 싶어? 오케이, 경력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조금 우리 한번 일을 해보고 내가 판단을 해보자.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은 이게 정규직이 되는 순간 그 이제 회사가 그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끊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정규직이 되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계약직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수습 기간제 동안 보고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자르면 그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습 기간제도 요새 많이 적용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이런 거라도 하고 뚫을 수 있다면 생각을, 이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기업이랑 원하는 게 보이면은 이거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하버드 나오고 다 예일 나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되게 노멀한 학벌이죠. 저도 지방대요. 희소식은 학벌보다는 실무 경력을 더 많이 봅니다. 하버드가 안 돼서 아니야, 예일이 안 돼서 못 뽑겠어가 아니고 이 일을 해봤으면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하버드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외모도 되고 집안도 되고 예의도 좋고 완벽하죠. 근데 우리 이 중에 갖고 있는 거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력에 맞는 일부터가 가장 1순위예요. 그랬을 때도. 그리고 그것도 없어, 좀 주니어야. 그러면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너 여기 관심이 얼마나 있니? 너 우리 제품 좋아하니? 이 산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지? 이거를 먼저 봅니다. 당연하죠. 관심이 없는 애 가리킬 바에 그거에 대해서 덕후처럼 있던 애가 오면은 사실요 이 바닥 애들은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라는 얘기가 바로 쏟아져 나오는데 누굴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게 요새 이제 채용 트렌드입니다. 이런 거 아셨으면 좋겠고, 플러스 이런 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맞아. 자, 스킬셋은 이제 들어가기 위한 스킬셋은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전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당연히 뭐 영어,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프랑스 기업이지만 그럼 프랑스인들, 저희 보스가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인들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한국인 입장에서 뭐지? 하실 수도 있지만 프랑스 입장에서 되게 친근함의 표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열린 마음이 없으면 뭐 하는 줄, 뭐야 당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친근한 표시구나, 에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받아주네 하고 또 한국적인 그 사람도 또 역으로 또 술은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글로벌로 같이 놀 때 이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비즈니스 에티켓, 밝은 트렌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대기업을 가지 않고도 외국계 혹은 중소 대행사 출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고액 연봉으로 갈 수 있나요? 자, 먼저 고액 연봉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액 연봉이 뭐냐? 바로 나에 대해서 회사가 어디까지 돈을 쓸 수 있느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야겠어. 너를 갖고 싶어. 너를 사야겠어. 얼마면 되겠니? 예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돈은 많아요. 자, 근데 어디까지 낼 수 있겠니? 여기를 끌어올리는 게 이제 이걸 갖고 딜링을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액 연봉인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진짜 희귀해. 예를 들어 내가 김연아야.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쏟아야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예. 넉살이 얘기한 거지. 부르는 게 값이죠, 우리. 부르는 게 값인데 그래서 회사가 돈을 내. 이렇게 되면 고액 연봉이 성립이 되죠. 두 번째, 내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나쁘지 않아. 마켓에서 먹혀. 근데 회사가 돈이 많아. 응? 혹시 뭐 연봉 1억? 응? 진짜? 이렇게 되는 상황. 나는 이렇게 연봉 1억 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이게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야. 난 내가 봤을 때 되게 특출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일을 잘하는데 회사가 돈이 정말 많아. 산업도 많고 일단 들어와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이나믹 듀오의 가사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연봉 얘기 잘 안 하고 기름값 걱정 안 하시는 분들 특출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3번 굉장히 마음에 들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바람직한 내 회사다.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자, 우리는 몇 번을 노려야 될까요? 몇 번을 노려야 될까요? 2번, 3번. 그렇죠. 1번을 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most likely 2번,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 3번의 공통점이 뭡니까? 회사. 그렇지. 회사가 돈이 두둑해야 됩니다. 내 가치 끌어올리는 거는 다음 호목이에요. 알아서 열심히 하시고요. 회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번, 4번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2, 3번에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돈이 많은지, 꿀기업인지 이런 정보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연봉에 우리가 그 오리엔티드 되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재를 뽑는지를 봐야겠죠. 자, 기업을 보기 전에 사실 산업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산업 평균 연봉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에 IT, 건설, 자동차, 금융, 그렇죠? 많은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기업만 봐요. 구글 가고 싶다. 페이스북 가고 싶다. 현대차 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을 하는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산업을 먼저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글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구글을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은 구글을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가면 되지. 근데 진짜 구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구글은 못 가더라도 구글에 준하는 곳을 가고 싶다면 산업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에서는 비슷한 회사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되게 소위 말해 돈 많이 주는 업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술, 담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소위 말해 뭐 IT나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해양, 건설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화장품, 뷰티 같은 것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돈이 많이 돌고 마진율이 어떻고 회사들이 그럼 이 일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와, 나 돈 많이 받았어. 연락이 끊길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안 나와 모임에. 연봉은 올랐다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터프한 이유가 있어요. 주제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파는 거에 있어서 영업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경우도 많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겠고 나는 연봉을 보고 난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라도 가야겠어. 뭐 어차피 다 고생하는 거 똑같거든. 그럼 산업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 이 산업, 자, 오케이. 산업을 봐야겠어. 그러면은 멘토님, 제일 돈 많이 버는 산업이 어딘가요? 정리된 뭐 있나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으면 다 하고 있죠. 없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걸 알아보시는 이유가 이제 멘토들을 이렇게 해서 멘토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발품을 파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떠가지고 먹여주지 않아요. 야, 이게 연봉이 이러니까 봐봐. 자플래닛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연봉 정보들이 있죠. 정확할까요? 자플래닛도 굉장히 많이 이미 관리되기 시작하는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거를 회사 입장에서도 연봉 정보 공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라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이렇게 나온 실무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많이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판 사람이 그만큼 높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는 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하지. 그 실무진에 가갖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저 누구입니다 좀 만나주세요. 그런 적극성을 보여갖고 그 정보를 다 취업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면접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연봉을 알아갖고 아, 이 정도 대리인 이 정도 받는구나, 사원은 이 정도 받는구나 해서 가는 것과 그냥 뭐 클릭 이 정도 되는구나 넣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능동적인 준비입니다. 사실 그냥 내 스스로 이력서와 자소서 잘 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나를 위한 준비고요. 목표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남자분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할 때 내 본질은 열심히 봐. 근데 남에게 정찰을 안 보내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은 어디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저기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보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을. 그래서 거기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나 혼자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나 혼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른 거야. 아, 이제 내가 탱크를 준비해야겠어. 아,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근데 딱 나가보니까 바다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아, 바다인 줄 알았으면은. 그 얘기를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서 한번 알아봐라. 물어봐라, 선배들한테. 왜 안 물어보냐? 제가 후배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물어봐.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줘. 웬만한 거 빼고는. 물어보렴. 그래서 사실 근데 좀 어려운 건 압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기가. 하지만은 특히 이런 산업의 기업마다 다 다른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 한 번씩 수집해 보시는 걸 정말 권장을 드립니다. 발품을 팔아 보시는 거를.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기업들을 정보를 수집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잡았어. 나 저 산업에 저 기업을 가고 싶어. 근데 정말 안타깝게 내가 지금 당장 가기가 좀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구글 가고 싶어. 아, 근데 구글이랑 나랑 좀 코리아가 안 맞아. 꼭 가겠어. 꼭 가고 싶어. 그러면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고 싶으면은 그 구글의 인재 채용 공고를 보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어요, 항상. 그렇죠?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 하는 사람이고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을 시키는 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세팅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들어가시면, 회사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한 3, 5년 동안은 아, 너무 힘들어서 취업하느라고 나 잠깐만 좀 쉬어야겠다. 그냥 일하면서 여기서 인정받으면서 좀 쉴래라고 굉장히 렛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들어가고 내가 구글을 간다거나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그 처음에 사실 들어가는 기간인데 반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 안 하면은 절대 가실 수 없어요. 사람이 한번 기업에 들어가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게 됩니다. 직무, 직군, 산업.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움직이게 돼요. 직무에 따라가든지 직군에 따라가든지. 예를 들어 뭐 아까 맡았으면 직무, 마케팅, 기획이야. 기획이 직무, 직군은 마케팅, 산업은 뭐 제조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LG전자에서 TV를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남해양유업의 우유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 남해양유업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정말 하고 싶으면 신입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세 가지 직군이 나의 경험을 팔 수 있는 건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뭡니까? 파란색. 당구죠, 당구. 남자분 특히. 길이 있습니다. 당구는 길이 있어요. 반드시 저길 치면 저게 마침 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보고 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으로 보죠.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 맞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잘만 맞으면은. 근데 그 길을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죠? 공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그러면 아, 얘가 여기 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알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모르는 사람은 우와 이렇게 소리 나오죠. 근데 얘는 그냥 딱딱딱 오케이 저기 딱 때리면 나오는 그 길을 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봐? 책에 있나요? 사이트에 있나요?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이 지나간 길이 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찾고
배우시고 연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안 돼. 그건 당장 못 바꿉니다. 쉽게 말해서. 그잖아요. 4년이 걸려요. 근데 내 일은 3년, 4년 동안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력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외국계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일이 맞으면 채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닮아가고 싶다거나 그 회사가 배우고 싶었던 회사랑 일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가고 싶어. 그럼 삼성전자가 닮아가고 싶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랑 일해봤던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꼭 가고 있으면 그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광고를 만들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갑자기 팀이 바뀌었어. 삼성전자 휴대폰 광고를 만드는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뽑을까요?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뽑을까? 비었어. 누구를 먼저 뽑을까? 네? 경력자를 뽑지,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온 경력자를 뽑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발견할 필요가 필요해요. 절대 정답을 원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팀이나 주변의 회사에서 뽑는 게 1순위겠죠. 왜냐면 다 아니까 그 직무에 대해 조금만 배우면 되니까. 예를 들어 1차로 한번 뽑아보겠죠. 없어. 그럼 주변에 이제 2차로 지인 추천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괜찮은 애 있어? 그럼 이제 그 주변의 지인 추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이 되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것도 없어. 자, 그럼 세 번째로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 이 포지션이 중요한 건 이 포지션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얘랑 일했던 애 누구냐? 얘 제1기획에서 대행사 여기서 일했는데 얘 그럼 여기 와갖고 이 일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일 계속 프로젝트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럼요, 같이 있던 애인데요. 생각 한번 해볼까? 제1기획 출신에서 삼성전자로 들어가시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LG전자에서 HS 애들 왔다 갔다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런 소위 말해 우리가 원하는 제조업이라든지 브랜드 그런 마케팅과 대행사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물론 들어가서 조금씩 다른 건 배워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중요한 그 포지션에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 꼭 가고 싶으면 난 절대 못 가. 저기 내가 어떻게 가.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랑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한 번, 두 번 꺾어 들어가면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못 가는 회사는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 내가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금융 법률 회사 이런 건 얘기가 달라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준비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법무법인에 열심히 가고 싶으면 법률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준비를 하시면 경력의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노력과 대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나의 주머니에 들은 것과 내 시간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무한하지 않잖아. 24시간과 난 일해야 되고 하루에 남는 시간 2시간이고 나는 현재 어디 학교에 무슨 회사 출신이라는 걸 냉철하게 이해를 하고 그럼 저기 가기 위해서 가야 될 스텝을 보고 준비를 하면 경력은 취업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 그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1. 나는 3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해요. 처음에 입사를 했어. 출근했는데 3명이야. 대표님, 사수, 나. 좋아. 근데 이 에이전시가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종합대행사에 일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배너 하나 찍는 곳이었어. 열심히 하다가 그 클라이언트와 그 상위 대행사 관계도 좋고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트렌드 센싱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내 스스로 열심히 되고 있다는 것 부각도 잘 됐어. 40에서 50명 규모 되는 그 종합 대행사에서 자리가 비면 누굴 뽑을까요? 그 사람을 뽑습니다. 자, 거기서 열심히 일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1기획이나 뭐 HS 이런 것도 종대사라고 하죠. 종합기획 대행사.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또 대행을 주는데 이제 40에서 50명 정도는 대행사에서 제1기획에서 나한테 일을 줬어. 뭐 이노션에서 나한테 일을 줬어.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노션과 제1기획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자리가 납니다. 그럼 또 누굴 뽑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가 잘 보여져 있으면. 제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거나 혹은 40, 50명 되는 종합기획 대행사는 우리나라 괜찮게 소위 말하는 외국계 회사와의 직접적인 관계도 많습니다. 그쪽으로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쪽에 예를 들어 브랜드 마케팅 담당이 비었어. 근데 이 브랜드 마케팅 전체 대행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네. 이 회사 자리가 났어. 누구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해봤던 사람 고려를 충분히 합니다. 물론 몇몇의 기업은 되게 좀 자존심 때문에 뭐 안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겠지만은 급하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많은 수의 외국계 기업들은 대행사 출신 선호라고 못을 박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칼같이 알고 그 출신이 올라갔을 경우에 밑에서 장난치는 걸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잘 알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많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직 준비, 경력 준비 자격 스페셜리티를 쌓아갖고 포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 와인하십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직 준비만 잘하고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만 잘 쌓으면은. 물론 시간은 조금 걸려요. 각 단계별로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3명, 나 문 열고 들어갔는데 팀장님, 나 대표님 있던 곳에서 6년에서 7년 뒤에 내가 포춘 100대 기업 외국 한국 법인을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보실 거예요? 안 해보실 거예요? 저는 그거에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후배들이 사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커리어가 디벨롭 되고, 물론 내가 처음에 그 포춘 100대 기업을 들어가면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꼭 그것만이 정답은 또 아니에요. 저 두 번째, 세 번째 삶을 사랑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커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견 외국계 회사입니다. 탁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알지는 못하는 외국계 브랜드인데 매출은 뒤에서 적당히 나오고 있어. 뭐 프랑스 뭐 B2B 화장품 같은데 에스테틱에만 들어가는 이런 데도 화장품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일하다가 내가 로레알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물론 그 우선순위에서 약간은 밀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내가 그 업계나 그 헤드헌터나 아니면 그 대행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거 이직 준비를 한다고 하고 이거를 한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직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내 존재감을 충분히 알리고 여러 곳에서 나의 브랜드 밸류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와인하십니다. 포트폴리오 착착착 쌓아놓고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에 대해서 그 일을 해봤거든. 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고 싶은 사실 포지션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까도 말했죠.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직군에 관심이 좀 있다라고.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사람인에서 보실 게 있는 공고도 좋지만은 그 공고가 해야 되는 롤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리포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롤 앤 리콰이어먼트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써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지워나가시면은 그거를 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세 번째, 저도 선호하는 케이스지만 이 1, 2번을 끝내고 40대 전문 펌을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대행사 차려버리는 거야. 생각보다 많은 인들이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전문성이 쌓였어. 생각해보니까 나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나와서 대표가 되시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특히 외국계에 일하시다 보면 그 마켓이랑 그 인맥이 있다 보니까 바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걸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길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쉽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거짓말이고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열심히 하면 내일 구글 갈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6에서 7년을 방향 맞춰갖고 밀면은 밀립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방향 설정을 하고 페달을 밟을 건데 안 보인다고 그냥 놔버리시지 말고 방향 설정해서 밀면은 언젠가는 밀려요. 저도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걸 다른 걸 하고 있었을 줄 알았는데 나 외국계에서 마케팅 일 브랜드 매니저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밀리면 여기까지 오고, 제 옆자리나 제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들도 이런 거랑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이었는데도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해보고 싶었거든. 이걸 이제 시작을 그 말을 필두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를 좀 드려보려면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외국계 회사는 되게 개인 경쟁력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조직이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지만은 대기업은 되게 팀으로 여러 가지 막 으쌰으쌰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미생을 많이 보셨겠지만은, 외국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능력을 많이 보기도 하고 누군가 개인을 이렇게 북돋아 주거나 힘을 써주거나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투자해주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막 가열차게 움직이고 내가 정보를 얻어내고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 준비를 하실 때부터 그거를 몸에 배게 하시는 게 좋아요. 취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는
문을 이제 취업하면 끝나겠지 하고 문을 딱 열면은 더 큰 파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짤 수가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과제를. 교수님 F 주세요. 다음 학기 듣죠. 안 돼요. 팀장님 F 주세요. 뭐 내년에 다시 진급하죠. 이게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 큰 생존 파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힘든 거 압니다. 준비하기. 저도 되게 뭐 취업 쉽게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근데 몸에 배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몸이 더 편해요. 올라와서 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와가지고 실제로. 그래갖고 그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 없다라는 미리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